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집에서 마늘 키우기와 마늘 심는 시기 완벽 재배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마늘을 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마늘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부터는 그런 걱정 완전히 털어버리세요. 집에서 마늘 키우기 완벽 준비. 집에서도 충분히 마늘을 키울 수 있어요. 베란다나 옥상 작은 텃밭만 있어도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이에요. 마늘은 물에 잠기는 걸 정말 싫어해요. 화분으로 키울 때는 깊이가 최소 30cm 이상 되는 화분을 사용하세요. 너무 얕으면 뿌리가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흙은 배수가 잘 되는 배양토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일반 밭흙에 펄라이트나 모래를 섞어서 배수를 개선해도 돼요. 집에서 키우는 마늘의 장점. 집에서 마늘을 키우면 정말 많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로 필요할 때마다 바로 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마늘종도 함께 수확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성장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정말 좋죠. 다섯 번째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요.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한 양을 수확할 수 있거든요. 마늘 심는 시기 완벽 가이드. 마늘 심는 시기는 정말 중요해요. 너무 빨리 심으면 2차 생장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2차 생장이란 마늘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이상하게 변형되는 현상이에요. 너무 늦게 심으면 겨울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기후가 다르니까 지역별로 심는 시기도 달라져요. 남부지방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이 적당해요. 중부지방은 10월 중순에서 하순이 좋아요. 북부지방은 10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가 적기예요. 지역별 상세 파종 시기. 제주도나 부산 같은 남쪽 지역은 9월 15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심으세요. 이 지역은 겨울이 따뜻해서 비교적 일찍 심어도 괜찮아요. 대구, 광주, 전주 같은 중남부 지역은 9월 25일부터 10월 15일이 적당해요. 서울, 인천, 수원 같은 중부 지역은 10월 10일부터 25일 사이가 좋아요. 춘천, 원주 같은 강원도 내륙은 10월 1일부터 15일이 적기예요. 이 지역은 겨울이 추워서 너무 늦게 심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첫서리가 내리기 30일 전에는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마늘 선택하기, 이것이 핵심이다. 좋은 씨마늘을 선택하는 게 성공의 절반이에요. 먼저 크기를 확인하세요. 6종 마늘 기준으로 한 쪽당 4g에서 5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작으면 수확량이 적고 너무 크면 2차 생장 위험이 있어요. 씨마늘을 만져봤을 때 단단해야 해요. 물렁하거나 상처가 있는 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뿌리 부분이 깨끗하고 건전한 것을 선택하세요. 검은 점이나 곰팡이가 있는 건 피하셔야 해요. 우수한 씨마늘 구별법. 정말 좋은 씨마늘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외피가 하얗고 윤기가 나요.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요. 뿌리를 당겨봤을 때 쉽게 빠지지 않아요. 냄새를 맡았을 때 신선한 마늘 향이 나요. 썩은 냄새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안 써요. 마늘 쪽을 분리했을 때 깨끗하게 떨어져야 해요. 억지로 떼어내야 하는 건 씨마늘로 부적합해요. 씨마늘 소독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씨마늘 소독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소독을 제대로 안 하면 병충해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먼저 마늘 쪽을 하나씩 분리하세요. 이때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해요. 분리한 마늘 쪽 중에서 건전한 것만 골라내세요. 상처가 있거나 이상한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그 다음 소독약을 준비하세요. 베노람 500배액에 디메토 1000배액을 혼합해서 사용하세요. 가정용 간편 소독법. 농약 사용이 부담스럽다면 천연 소독법도 있어요. 마늘을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세요. 물 온도는 45도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마늘이 손상될 수 있어요. 식초를 물에 10분의 1 정도 섞어서 사용해도 효과적이에요. 소독이 끝나면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려주세요.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심으면 썩을 수 있어요. 토양 준비,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좋은 토양이 있어야 좋은 마늘이 자라요. 마늘은 배수가 잘 되면서도 보습성이 있는 토양을 좋아해요.
점토질 토양은 배수가 안 돼서 부적합해요. 너무 모래가 많은 토양도 양분이 빠져나가서 좋지 않아요. 이상적인 토양은 양토나 사양토예요. 산성도는 pH 6.0에서 6.5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이면 잘 자라지 않아요. 집에서 하는 토양 개량법. 기존 토양이 마늘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면 개량해야 해요. 점토질 토양이라면 모래나 펄라이트를 섞어주세요. 전체 토양의 20% 정도 섞으면 배수가 개선돼요. 모래가 많은 토양이라면 부엽토나 퇴비를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습성과 보비성이 좋아져요. 산성 토양이라면 석회를 뿌려서 중성화하세요. 평방미터당 100g 정도가 적당해요. 석회를 뿌린 후에는 2주 정도 기다렸다가 파종하세요. 퇴비와 밑거름, 이것이 핵심이다. 마늘은 생육기간이 길어서 충분한 거름이 필요해요. 파종 2주 전에 퇴비를 넣고 갈아엎으세요. 평방미터당 2k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미숙한 퇴비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가스 피해로 마늘이 죽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발효된 퇴비만 사용하세요. 화학 비료는 파종 직전에 넣어주세요. 가정원 예용 간편 12법.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마늘 전용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포장지에 적힌 사용량을 정확히 지키세요. 평방미터당 50g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유기농으로 키우고 싶다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세요. 깻묵이나 쌀겨 같은 유기질 비료도 효과적이에요. 다만 유기질 비료는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요. 조금 일찍 넣어주는 게 좋아요. 파종하기 실전 테크닉. 드디어 마늘을 심을 차례예요. 파종 깊이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얕게 심으면 겨울에 얼어 죽거나 통 터짐 현상이 생겨요.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5cm에서 6cm가 적당해요. 마늘 쪽에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게 심으세요. 거꾸로 심으면 싹이 나올 때 굽어서 나와요. 올바른 파종 방법. 먼저 심을 자리에 구멍을 내세요. 구멍 간격은 10cm에서 15cm가 좋아요.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서로 경쟁해서 잘 자라지 않아요. 구멍에 마늘을 넣고 흙으로 덮어주세요. 살짝 눌러서 마늘이 흙과 밀착되게 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파종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주면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주기와 초기 관리. 파종 직후 물주기가 정말 중요해요. 뿌리가 나오려면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주면 씨마늘이 썩어요. 토양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만 주세요. 그 후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세요. 겨울철에는 물주기를 줄여야 해요. 마늘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비닐 피복의 모든 것. 비닐 피복은 마늘 재배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특히 추운 지역에서는 필수예요. 비닐 피복을 하면 겨울철 동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토양 온도를 높여서 생육을 촉진해요. 잡초 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토양 수분 증발도 막아줘서 물 관리가 쉬워져요. 하지만 시기를 잘못 맞추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비닐 피복 시기와 방법. 남부지방은 12월 상순에 피복하세요. 중부지방은 11월 하순이 적당해요. 북부지방은 11월 중순에 하시면 돼요. 너무 일찍 피복하면 2차 생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비닐은 투명 필름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검은 비닐은 온도 상승 효과가 적어요. 비닐을 깔 때는 바람에 날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세요. 비닐에 구멍 내기 타이밍. 마늘 싹이 올라오면 비닐에 구멍을 내야 해요. 싹이 10cm 정도 자랐을 때가 적기예요. 너무 일찍 구멍을 내면 보온 효과가 떨어져요. 너무 늦으면 싹이 웃자라거나 약해져요. 구멍은 칼이나 가위로 십자로 내주세요. 너무 크게 내면 보온 효과가 없어져요. 구멍을 낸 후에는 마늘 싹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빼내세요. 월동 관리 핵심 포인트. 겨울철 관리가 마늘 재배 성공의 열쇠예요. 마늘은 추위에 강하지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는 약해요. 비닐 피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강풍으로 비닐이 찢어지면 바로 보수해야 해요. 눈이 많이 쌓이면 비닐이 찢어질 수 있으니 제설해 주세요.
하지만 적당한 눈은 보온 효과가 있어서 좋아요. 겨울철 주의사항. 겨울철에는 가급적 밟지 마세요. 토양이 얼어있을 때 밟으면 뿌리가 손상돼요. 물도 거의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 과습하면 뿌리 썩 음병이 생길 수 있어요. 비닐 안쪽에 이슬이 많이 맺히면 환기를 시켜주세요. 너무 습하면 곰팡이 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봄철 관리와 추비 주기. 봄이 되면 마늘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3월부터는 물 주기를 늘려야 해요. 토양이 마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주세요. 이때부터 추비도 시작해야 해요. 첫 번째 추비는 3월 중순에 주세요. 요소 비료를 평방미터당 10g 정도 뿌리고 흙과 섞어주세요. 두 번째 추비는 4월 중순에 주면 돼요. 마늘종 제거의 중요성.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마늘종이 올라와요. 마늘종은 마늘의 꽃대예요. 이걸 그대로 두면 마늘구가 제대로 크지 않아요. 종의 영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종이 나오는 즉시 제거해야 해요. 손으로 살살 뽑아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당기면 마늘구까지 뽑힐 수 있어요. 마늘종 제거 요령. 마늘종을 뽑을 때는 이른 아침이 좋아요. 이때가 식물체에 수분이 많아서 쉽게 뽑혀요. 오후 시간대에는 마늘이 억세져서 뽑기 어려워요. 종을 뽑은 자리는 흙으로 살짝 덮어주세요. 상처 부위로 병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뽑은 마늘종은 버리지 마세요. 정말 맛있는 봄나물이거든요. 구비대기 집중관리. 5월부터 6월까지가 구비대기예요. 이 시기에 마늘구가 본격적으로 커져요.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가뭄이 지속되면 10일 간격으로 충분히 주세요. 하지만 장마철에는 배수에 신경 써야 해요.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추비를 중단해야 해요. 병충해 예방과 관리. 마늘도 다른 작물처럼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건 잎마른 병이에요.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면서 마르는 병이에요. 습도가 높을 때 주로 발생해요. 예방하려면 통풍을 잘 시켜주세요. 발병하면 병든 잎을 제거하고 살균제를 뿌려야 해요. 뿌리 썩은 병도 조심해야 해요. 친환경 병충해 관리법. 농약 사용이 부담스럽다면 천연 방법을 써보세요. 마늘 우린 물을 뿌리면 해충 방제에 도움이 돼요. 계피 우린 물도 곰팡이 예방에 좋아요. 규조토를 뿌리면 달팽이나 민달팽이를 막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배수를 잘하고 통풍을 좋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마늘은 병충해에 강해요. 수확 시기 판단법. 마늘 수확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일찍 수확하면 마늘이 작고 저장성이 떨어져요. 너무 늦게 수확하면 구가 터지거나 품질이 나빠져요. 수확 적기는 잎의 3분의 2가 누렇게 변했을 때예요. 보통 6월 중순에서 하순경이에요. 남부지방은 조금 빠르고 북부지방은 늦어요. 날씨에 따라서도 시기가 달라져요. 정확한 수확 타이밍. 마늘 잎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아래쪽 잎부터 노랗게 변하기 시작해요. 전체 잎의 60에서 70%가 누래졌을 때가 적기예요. 굴을 조심스럽게 파보면 외피가 단단해져 있어요. 아직 하얀 잎이 많다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대부분의 잎이 누래졌다면 서둘러 수확해야 해요. 올바른 수확 방법. 맑은 날을 골라서 수확하세요. 비온 직후에는 수확하지 마세요. 토양이 젖어 있으면 마늘에 흙이 많이 붙어요. 수확할 때는 조심스럽게 파내세요. 홈이나 작은 삽을 사용하면 편리해요.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캔 마늘은 햇볕에 바로 말리지 마세요. 수확 후 관리 요령. 수확한 마늘은 그늘진 곳에서 말려야 해요. 직사광선에 말리면 마늘이 상할 수 있어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펼쳐놓고 3일에서 4일간 말리세요. 뿌리와 줄기를 적당히 정리하세요. 뿌리는 1cm 정도 남기고 자르세요. 줄기도 10cm 정도 남기면 돼요. 흙은 마른 후에 털어내세요. 저장 방법과 보관 기술. 제대로 저장하면 다음 해봄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저장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온도는 0도에서 2도가 이상적이에요. 습도는 65에서 70%를 유지해야 해요. 너무 건조하면 마늘이 말라버려요.
너무 습하면 썩거나 새싹이 나와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유기농 마늘 재배법. 요즘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유기농 마늘은 시중 가격이 훨씬 비싸죠. 직접 유기농으로 키우면 안전하고 경제적이에요. 유기농 재배의 핵심은 토양 관리예요. 화학 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야 해요. 퇴비나 깻묵 같은 천연 비료가 좋아요. 병충해 방제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해요. 천연 비료 만들기. 집에서도 쉽게 천연 비료를 만들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가 가장 좋아요. 과일 껍질이나 채소 부스러기를 발효시켜 보세요. 쌀뜨물도 훌륭한 천연 비료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돼요. 계란 껍데기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뿌리는 것도 좋아요. 칼슘 공급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재배 일정표와 관리 달력. 성공적인 마늘 재배를 위한 월별 관리 일정을 정리해 드릴게요. 9월에는 씨마늘 준비와 토양 준비를 하세요. 10월에는 파종과 비닐 피복을 하세요. 11월부터 2월까지는 월동 관리에 집중하세요. 3월에는 첫 번째 추비와 물 관리를 시작하세요. 4월에는 두 번째 추비와 병충해 예방을 하세요. 5월에는 마늘종 제거와 구비대기 관리를 하세요. 6월에는 수확과 저장 준비를 하세요. 월별 세부 관리 사항. 각 달별로 해야 할 일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9월에는 토양 검사부터 시작하세요. pH 측정과 배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퇴비나 석회를 뿌리고 깊이 가리를 하세요. 10월에는 날씨를 보면서 파종 시기를 결정하세요. 일기예보를 확인해서 며칠간 비가 안 올 때 파종하세요. 11월부터는 주간 점검을 시작하세요. 비닐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흔히 하는 실수들과 해결법. 마늘 재배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파종 시기를 잘못 맞추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면 2차 생장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실수예요. 마늘은 생각보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씨마늘을 거꾸로 심는 실수예요.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야 해요. 네 번째는 너무 얕게 심는 실수예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파종 전에 이것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씨마늘이 건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파종 깊이가 적당한지 자로 재어보세요. 물 빠짐이 좋은지 확인해 보세요. 물을 부어봤을 때 금방 스며들어야 해요. 비닐 준비는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수확량 예측과 경제성 분석. 마늘 재배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겠어요. 씨마늘 1kg으로 약 10kg을 수확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죠. 시중에서 파는 마늘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1kg에 1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의 가치예요. 씨마늘과 비료 등 투입 비용을 빼도 큰 수익이에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마늘을 드실 수 있어요. 실제 수확 사례 분석. 제가 직접 재배한 결과를 공유해 드릴게요. 평방미터당 30개의 마늘을 심었어요. 수확할 때는 28개의 건전한 마늘을 얻었어요. 성공률이 93% 정도 되는 셈이에요. 한 개당 평균 무게는 40g 정도였어요. 전체적으로 1.2kg을 수확했죠. 시중 가격으로 계산하면 12,000원 정도의 가치예요. 마늘 재배 성공을 위한 최종 팁. 지금까지 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파종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온을 확인하면서 심으세요. 좋은 씨마늘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조금 비싸더라도 우수한 종구를 사용하세요. 토양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배수가 잘 되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드세요. 성공하는 마늘 재배자의 마음가짐. 마늘 재배는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약 8개월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마늘을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 해의 실패에도 다음 해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경험이 쌓일수록 더 좋은 마늘을 기를 수 있답니다. 마늘 요리와 활용법. 수확한 마늘로 뭘 만들어 드실지 고민되시죠? 마늘 장아찌는 정말 오래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마늘종 볶음도 봄철 별미 중 하나죠.
마늘을 구워서 먹으면 달콤하고 고소해요. 마늘 기름을 만들어두면 요리할 때 편리해요. 흑마늘로 숙성시키면 몸에 더 좋다고 하죠. 다양하게 활용해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기세요. 마늘 재배 커뮤니티와 정보 공유. 혼자서 마늘을 기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아져요. 요즘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같은 지역의 재배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경험 많은 농부들의 조언은 정말 소중해요. 미래의 마늘 재배 전망. 앞으로 마늘 재배는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로 재배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마늘 재배도 연구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재배 원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무리 인사와 응원 메시지. 오늘 정말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마늘 재배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재미있답니다. 직접 기른 마늘의 맛은 정말 특별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에요. 올해 가을에는 꼭 마늘 재배에 도전해보세요. 성공하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예고와 구독 요청. 다음 영상에서는 양파 재배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이에요. 마늘과 함께 기르면 더욱 좋은 양파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답변해 드리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마늘 재배가 대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